섭자의 공포 라디오가 시작됩니다. 콸콸 쏟아져 나오는 물을 손으로 한 움큼 집어 얼굴에 세차게 들이부었다. 크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거울을 바라봤다. 분명히 있다. 누구인지 모를 한 사람의 뒷모습이.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수년 전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야 했던 살인사건 이후였다. 평소와 다를 것 없던 주말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느라 분주했던 집에 괴한이 쳐들어왔다. 초대되지 않은 손님에 의해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1시간이 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 나는 부모님과 누나 3명, 우리 가족 모두를 잃었다. 문을 열어준 누나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쓰러졌고 거실에서 TV를 보던 아버지 역시 등 뒤에서 들어오는 날카롭고 흉악한 칼날을 피할 기회조차 받지 못한 채 돌아가셨다. 주방에 계시던 어머니는 살인자에게 격렬히 대항하셨고 시끄러운 소리에 내가 방에서 나왔을 땐 살인마는 이미 힘없이 축 처진 어머니 시체에 욕설을 퍼부으며 분풀이를 하고 있었다. 같은 년이 씨발 감지 못한 어머니의 한쪽 눈에선 개 같은 년아 하염없이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뭐라고 단정하던 어머니의 단발머리는 가위와 칼로 끔찍하게 잘려 있었다. 겁에 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경찰이 오기만을 기도하며 방 안에서 범인과 대치하던 난 이윽고 시끄러운 소리를 수상을 여겨 경찰에 신고한 이웃에 의해 목숨만은 구해졌다. 새 가족의 장례식을 지내고 정신없는 몇 달을 보내고 나니 통장에는 예전의 나라면 상상도 못할 만큼의 큰 돈이 들어와 있었다. 가족의 목숨과 맞바꾼 절대로 그러고 싶지 않았던 돈을 보면서 난 다시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뒷모습을 봤을 땐 심약해진 마음 탓이라 생각하며 존재를 부정하려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뒷모습은 점점 더 확실히 또렷하게 나에게 존재를 드러냈다. 공황장애와 사회공포증으로 집에만 처박혀 있던 시절엔 정체를 알 수 없는 뒷모습과 단둘이 한 집에 있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사고 이후로 꼭 필요한 일이 있는 게 아니면 나가본 적 없는 집을 스스로 나가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것과 관계없는 뒷모습은 어디서든 나타났고 얼마 동안 이런 생활을 반복하며 결국 난 나에게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그저 뒷모습으로 우두커니 서 있는 그것을 그냥 인정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가끔 뒷모습이 무언가를 향해 미친 듯이 몸을 흔들며 기괴한 몸짓으로 팔다리를 휘저을때면 그날 저녁 뉴스의 헤드라인에서는 어김없이 아무 이유 없이 끔찍하게 살인 나간 사람의 뉴스를 볼 수 있었다. 처음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으나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있는 후 난 깨달았다. 뒷모습은 사람을 죽이고 있었다. 아니, 사람을 죽이고 있었던 것이다. 뒷모습이 사람들을 죽인 범인이라고 확신했을 때 언젠가 이 녀석이 자신이 끔찍하게 처리해버린 사람들처럼 나 역시도 죽여버릴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떨었다. 하지만
두려움에 몸서리치며 아무리 뒷모습에게 저주를 퍼붓고 소리를 질러도 뒷모습은 그냥 망부석처럼 서 있기만 할 뿐이었고, 결국 먼저 나가 떨어져 버리고 만 건 내 쪽이었다. 뒷모습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가끔 뒷모습이 사람을 죽이기 전에 보이는 행동을 할 때면 속으로 조용히 뒷모습에게 끔찍하게 살해당할 사람들을 위해 마음속으로 명복을 빌어줄 뿐이었다. 그렇게 나는 아주 느리지만 확실하게 사고 이전의 내 삶을 찾아가고 있었고,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뒷모습은 먼 발치서 우두커니 서 있을 뿐이었다. 그러던 중 그녀를 만났다.